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이나마 떨어져서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살 수 있게 된 사운드 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본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시장에 겁을 주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있네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연준의 자산을 좀 낮춰서 인플레이션을 잡아보겠다는 이야기인데 3월 달에는 0.25%까지 금리를 올리고 아마도 2.5%까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2.5% 가지고 될까요, 이게? 그냥 화끈하게 금리를 20% 올려서 시장 다 조지고 실업자들 생기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문명을 다시 쌓는 게 빠르지 않나. 농담이고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 올려봤자 얼마나 올리겠냐. 예. 그리고 또 금리를 올려서 시장이 또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또다시 금리를 내리고 머니 프린팅을 시작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피터 시프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분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걸 좀 예견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피터 시프님은 미국 시장이 굉장히 과열돼 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미국 주식 같은 건 투자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금은 이런 거 이제 투자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업이 있고 밸류에이션이 낮다고 생각하는 해외 주식 같은 거, 해외 자산을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피터 시프님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리고 이 경제 자체가 굉장히 레버리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해 봤을 때 그냥 2007년 금융위기가 벌어지기 전에 이때부터 주식을 샀어도 한번 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쭉 오르잖아요. 그 무지성으로 사기만 했어도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인플레이션에 베팅한다는 생각으로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해왔었고, 미국에서 한때 금리를 20%까지 올린 적이 있는데 2080년대쯤 보면 이때 한 20%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에 비교하면 지금은 거의 0% 가깝고 현재는 얼마야? 0.33%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금리가. 그래서 그 당시에 20%까지 금리를 올린 시절의 주식시장을 보면 한 70년대부터 올리기 시작하면서 80년대에는 주식이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주식이 반토막이 났는데 저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주식이 털리는 거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때 뭐 한 3, 40%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산 게. 그거 한번 경험을 하니까 뭐 그냥 주식 시장이 반 떨어져도 저는 요즘 별로 이렇게 크게 감흥이 없어요. 이 비트코인 절반으로 빠지는 것도 몇 번 경험하고 그러니까 감흥이 없어요. 그냥 뭐 빠지나 보다. 반 빠지면 그냥 기다리지. 약간 저는 좀 이렇게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그냥 존버 스타일 투자죠. 금리를 20%까지 올렸던 2080년 당시와 그리고 지금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금리를 20%까지 올리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2080년 당시에 금리를 올렸을 때는 GDP 대비해서 빚의 퍼센테이지가 30%밖에 안 됐어요, 이때. 그래서 정부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GDP 대비 빚이 100%가 넘습니다. 122%. 나라에서 생산하는 건 없는데 이제 빚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빚을 절대 갚을 수 없다. 게다가 금리를 올리면 정부가 빚을 갚는 건 정말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도 문제고 금리를 낮춰도 문제인 게 금리를 올리면 시장이 바닥을 치면서 GDP가 떨어지고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죽어간다. 이런 문제가 어떤 이런 딜레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의 자산 상황을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꾸준한 우상향, 마치 주식 우상향 하듯이 2018년도에 한번 살짝 내려가고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내려봤자 얼마나 내리겠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GDP 대비한 주식시장 크기 퍼센티지인데요. 생산하는 거에 비해서 주식시장의 크기가 굉장히 크죠. 지금 보면 100%가 넘고 20년 후에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2019년만 봐도 158%가 넘는데 지금은 더 많지 않을까요? 지금 거의 막 200% 되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GDP 대비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풀린 엄청난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다 가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생산은 없으면서 종이 자산의 크기만 커지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M2 머니 서플라이를 보면 그 돈의 양이 미친 듯이 불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거의 하키스틱처럼 2020년 후에 팬데믹 이후에는 진짜 거의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인플레이션에 베팅을 한다. 이 풀린 돈은 어디론가 가야 한다. 아마도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 그리고 부동산 이런 데로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의 전략은 존버 많이 살 길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실질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모두가 망하는 길이고, 금리를 올려서 조금 시장이 안 좋으면 또 이제 금리를 내리고 또 돈을 프린트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플레이션에 베팅하면서 그냥 산다, 그냥 버틴다. 저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큰 정부와 공짜 돈이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틀랜틱 이 기사를 봤는데, 제가 좀 약간 견딜 수 없는 아티클을 많이 내는 그런 언론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013년에 나온 아티클을 읽어보면, 정부는 우리와는 다르게 부채를 갚을 필요가 없다. 정부가 죽기 전에. 왜냐하면 정부는 죽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정부의 부채를 영원히 굴릴 수가 있다. 영원히 굴릴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정부의 힘이 계속 커지면서 MMT, 무한 머니 프린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좀 규제 같은 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러시아를 달러 시스템에서 뺀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에서 미국의 부채를 사주는 게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 좀 부담이 많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금리를 올리든 말든 미래는 UBI 기본소득과 무한 머니 프린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미래를 밝게 보지는 않는 편이고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사람들이 아무것도 살 수가 없고 그냥 UBI 기본소득을 그냥 근근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암울한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저희 투자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저는 그냥 다 귀찮고 경제가 망하든 말든 시스템이 망하든 말든 계속 모으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가 비트코인, 그리고 금은. 저는 금은 같은 경우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어떤 보험으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컬렉션으로 모으는 것도 좀 있어요. 현재는 이제 금은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에 집중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시스템이 망하지 않는 이상 망하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VTI, 미국 주식시장 ETF, 혹은 QQQ, 나스닥 ETF, 뭐 이런 것들은 뭐 시스템이 망하지 않는 이상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망하기 힘들고 경쟁자가 없으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주식이 구글,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만약에 시스템이 망하면 우리는 인투 더 와일드 해야 된다.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필요한 게 땅, 그리고 물, 식량, 그리고 무기, 이런 게 이제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말하자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뭐 올린다 만다 이런 거 다 귀찮고 앞으로는 인간이 함부로 조작할 수 없는 비트코인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다 귀찮고 비트코인 스탠다드 한번 가자.